어제 경찰이 공식적으로요. 이재명 습격범을 도운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 뭐 했냐면요.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도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살인 미수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살인 미수를 방조했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김 씨가 경찰에 잡혔을 때, 취재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뭐 여덟 쪽짜리 변명문을 쓴 게 있습니다. 이거 경찰에 이거 냈으니까 요거 언론이 확인해 보세요라고 막 외쳤잖아요. 카메라 향해서. 요 변명문을, 그러니까 남기는 글이라는 제목, 요 글을 이 A 씨라는 사람이, 어제 긴급 체포된 조력자로 지금 지목된 그 70대 남성이 김 씨가 범행하고 나면 요거를 어떤 특정 누구누구에게 대신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행을 도운 것 아닌가라고 경찰이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 A 씨라는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력자인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우편문을 보내려고 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알고 방조를 했는지를 경찰이 지금은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게, 이 테러범 김 씨가요, 범행을 하기 바로 전날에 뭐 김해 봉하마을과 이런 곳을 다녔다라는 건 이미 알려졌는데, 그때도 흉기를 지닌 채 다녔다는 사실도 어제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 그리고 흉기를 미리 도구로 날카롭게 만들고 뭐 좀 손잡이 이런 데 좀 개조를 했다라는 것까지 알려졌었는데, 이 칼을 전날에 미리 지참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틀 전인가 전해드렸죠. 이렇게 막 허공에 휘두른 듯한 모습이 전날에도 포착이 된 건 연습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것도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 테러범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오후에 열고요. 결정이 되면 바로 사진과 이름, 나이 공개됩니다. 그런데 당적은 공개될지 말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경찰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은 것으로, 그러니까 신상은 공개하더라도 이름과 얼굴은 공개하더라도 무슨 당인지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찰의 약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눈치를 보는 듯한, 예전엔 이렇게 신중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 사건에서만 신중을 거듭하는 경찰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칼럼을 쓴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겨레가요, 현장에서라는 칼럼으로 이재명 피습 수사 파장 축소에 급급한 경찰이라고 김영동 기자가 칼럼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테러범 김모 씨가 범행 동기를 알리는 쪽지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경찰에 냈는데도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했고요. 언론이 취재로 그 존재를 알렸는데도 여전히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갈 때 제가 변명문 쪽지 이거 경찰에 냈으니까 요거 취재진들 확인해 보세요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도 이후에 특별한 경찰은 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적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여야가 좀 갈립니다. 민주당은 공개하자, 어떤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적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공개하지 말자, 이거 헌법상 정당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걸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다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당 활동은 굳이 공개하지 말자라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서는요, 그의 당적은 범행의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데 중요 단서인데다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그리고 이미 사실 알려졌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이게 특별히 그럴 이유가 사실 명분이 부족하다. 왜? 김 씨가 태극기 집회에 이미 참석을 많이 해왔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가 탈당한 뒤에 지난해 3월에서야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이다. 왜 경찰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냐라고 칼럼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지금 필요한 건 정무적 판단, 눈치 보기가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한 사실을 가감없이 공개하는 일이다라고 이 칼럼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행안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습한 피의자 김 씨의 당적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왜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이 당적 파악을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압수수색까지 했으면서 정작 공개는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데 그게요.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생각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공개가 돼 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범행 동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데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테러범이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당적을 공개합니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당법에 따라 당적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당적 공개에 반대했습니다.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은 이거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실형적인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관행이란 그런 의미로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청장도 향후 경호 대상에 정당 대표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경찰의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면서 내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이 대표를 따라다닌 걸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이후 6차례 정도 이 대표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행사 현장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부산에 도착한 김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 평산마을을 다녀온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날인 2일 평산마을에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제출했다고 밝힌 8쪽 변명문에 대해서는 수사 자료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충남 아산 김 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컴퓨터 3대, 휴대폰 3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온 김 씨는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그거를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변명문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진술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컴퓨터로 자신의 범행 동기를 담은 장문의 글을 썼고 이를 출력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8쪽의 변명문에는 여러 차례 역사를 언급했고 역사적 사명감을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 변명문은 현학적 단어들이나 난해한 문장으로 작성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충남 아산의 김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의 원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란 걸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과 변명문, 프로파일러 심리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김 씨는 유치장에서도 삼국지를 읽으며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